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볼 차례인데요. 자, 오늘은 또 외국인들 어떤 기업들을 순매수로 이어가고 있을지 3개월 기준으로 카운트 해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어제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반등이 들어오기도 했고 우리의 엔비디아도 조금은 살아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흐름 좀 달라질까요? 일단 어제자 단독 기사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문에서 메모리 부문으로 이 메모리 사업 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인력들을 조금 더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HBM 경쟁 안에서 조금 패권을 쥐려는 삼성전자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한 반도체주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볼까요? 네이버입니다. 어제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네이버와 HD 현대오일뱅크가 액침 냉각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 액침 냉각 기술, 엔비디아가 그렇게 찾아왔었던 그 기술이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HD 현대오일뱅크가 만든 냉각유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두 기업이 손을 잡고 실증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꽤나 호재가 큰 재료인 것 같은데 어제 시장 안에서는 그게 반응이 없었다라는 점이고요. 3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도 방산의 날이었죠. 18%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파행된 채 끝이 나면서 이런 고래 싸움에 오히려 새우가 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쇠를 입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미국의 세계 경찰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유럽 국가들이 다시 무장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국내 방산 기업들이 큰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특히나 방산 4사 안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선호주로 꼽히면서 가장 좋은 탄력을 보였고요. 이어서 또 다른 방산주 흐름도 있죠. LIG 넥스원, 앞선 하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곧 있을 6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바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재무장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7일 새벽쯤 되겠죠.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5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 맞수로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이 골 질환 치료제 시밀러에 대해서 미국 FDA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연 매출 5조 원 누가 더 빠르게 달성할 것인가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주인공, 그 승기는 셀트리온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위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원전입니다. 원전은 방산과 조선이 간이 최근 들어서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쩌면 조선과 방산 다음 타자는 원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자였죠. 정부가 또 미국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선 그리고 관세 또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안에는 SMR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끝으로 7위에 오른 기업은 현대로템입니다. 역시나 방산 안에서 10% 불기둥을 뿜었는데 수급을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선 또 어디에 무게추를 실어봐야 우리 또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지 이분께 도움 말씀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B인베스트 이조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방산입니다.
앞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새우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럽의 방산 기업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게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일시적인 재료로 봐야 된다고 보세요?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뭐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합의될 때까지는 조금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뭐 앞두고서 이해관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이해관계,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도 사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종전이 되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예요. 물론 유럽은 지금 러시아의 그런 가스관에 대해서 공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약간 우크라 영토를 러시아가 차지하면서 마무리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럽 입장에서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의 상황,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 입장의 상황,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종전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젤린스키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회담,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회담이었거든요. 그러면 젤린스키가 약간 그런 약간 의도를 가지고 간 게 아니냐, 종전할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냐? 그러면 지금 미국이랑 유럽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우리 유럽 동유럽 국가들이라던가 우리나라,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대한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방산업체들보다는 유럽이라던가 우리나라 쪽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내 방산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참 공교롭게도 우리 이조 본부장과 얘기를 나눌 때면 항상 그 전일에 급등이 나와서 저희가 재차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돌이켜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 다음 타자가 무엇인지 질문 드렸었고, 네. S&T 다이내믹스, 그리고 그 밖에 STX 엔진에 네. 대한 새로운 또 종목도 네. 발굴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에게 더 많은 옵션이 주어진 건데, 네. 방산주 안에서 오늘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볼 만한 기업도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골라주셔도 좋고 새 네. 종목도 좋습니다. 지난주와 저는 같습니다. 지금 STX. S&T 다이내믹스도 어제 신고가 경신 또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STX 엔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요즘에 다시 치고 올라오는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겠고.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의견들이 갈려요. 네, 왜냐면 주가 흐름이 계속 저랬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듯 싶으면은 무너지고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또 갑자기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는 결국에는 카이 같은 경우는 그 전투기에 대한 부분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저렇게 만드는 기업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투기가 부각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연속성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방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근데 그 기대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7만 원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번 또 주춤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는 약간 결이 좀 달라요. 왜냐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 사업도 하지만 철도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K9 자주포도 있지만 우주항공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어떻게 보면 딱 하나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다소 부족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전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 유럽과 미국 관계에서 만약에 전투기에 대한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고 한다면 7만 원 구간을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관에서는 한국항공우주는 약간 수출에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걸림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출에 대해서 다소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비교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게, 아니 LIG 넥슨도 잘 가는데 왜 한국항공우주가 4대장이라고 불렸는데 못 가냐.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들의 부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만약에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더 전투기에 나아갈 수 대한, 있는 아. 뭔가 가능성이 보여진다 그러면 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방산주 저희 더블 체크해봤는데 여전히 의견 유효하다라는 걸로 정리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이 관세, 조선, 알래스카, 에너지 등에 있어서 협력하는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는 슬롯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법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로 가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힌트를 얻었었거든요. 네. 일시적이라면 짧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주근 부장님은 조선 섹터에 대한 투자 오늘 다시 재점검한다면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짧게요. 네, 왜냐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고점에서 더 위로 고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측면이 사실 우리가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슬롯 부족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알래스카에 대한 에너지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MRO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이거를 계속 간다. 뭐 물론 영원히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 그럼 네. 만약에 진짜로 슬롯이 꽉 차서 수주를 받아도 당장 못 만든다. 이러한 우려가 생긴다 그러면 분명히 주가가 조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알래스카에 대한 지금 이런 모멘텀을 좀 활용을 해서 단기적인 추가 시세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네. 법적인 제도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봤을 땐 미국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법을 바꿔서 뭐 없애든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기술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특히나 알래스카는 지역 특수성이 있어서 쇄빙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국에서 에너지 개발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협상을 잘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지금 방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 조선주들 너무 많이 올랐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 역시나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조그마한 노이즈, 조그마한 안 좋은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시작에서 화두가 됐던 게 코트라가 내놓은 MRO 그리고 군함에 대한 분석 전망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슬롯 부족으로 아직까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쪽으로 짧게 보자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럼 계속 삼성중공업을 보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관심주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진짜 네. 여기서 뭐 더 보자 하기가 이제 저는 보유자의 영역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신규로 뭐 10만 원까지 가니까 더 봅시다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한 삼성중공업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쪽도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면 기자재. 네, 왜냐면 이 알래스카 사업과 관련돼서 결국엔 피팅 밸브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고려 안 해볼 수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스 탱크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와 밀접한 연결이 있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사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대장주였지만 이제는 이 알래스카와 관련돼서 가스 탱크와 관련돼서는 사실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LNG 관련해서는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은 그쪽을 더 보시는 게 맞는데 좀 단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HJ중공업이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지 않습니까? 이 기업도 보면은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보다는 조금 자리가 낮은데 네. 그럼에도 그 삼성이라든지 이런 메인 단에서 보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물론 이제 후속 약간 아까 방산이랑 비슷한 결이에요. S&T 다이내믹스처럼 약간 HJ중공업도 그런 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상한가를 가서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부담감이 역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지금 조선주들 다 물론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할 때는 또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빠르게 회복해서 아, 더 가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가격이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조금 조정이 나와도 버틸 수 있고 좀 뭐 현금 여유가 있어서 나는 괜찮다 하신 분들은 사실 접근하셔도 괜찮죠. 왜냐하면 힘 있는 종목들이 더 가는 장세가 맞으니까. 근데 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시고 현금 여유도 좀 여유롭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해서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선주는 선사뿐만 아니라 그 아랫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또 마침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루지님, 오랜만에 뵙네요. 자, 코트라 조선 리포트를 보면 정부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LNG를 개발하면 이제 강관, 쇠빙선 관련해서 피팅 밸브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라는 의견이었어요. 네. 같은 의견이신 너무나 거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지금 강광 관련주도 올라가는 것도 다 네. 저쪽과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원하는 미국과 관련 있는 관세에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매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말을 자주 바꿔서 부침개 뒤집듯이 지금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강과는 또 철강이랑 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괜찮습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알래스카 그쪽에 워낙 이제 필요하다 하게 되면은 보니까.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과를 받는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다 관세는 부과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선이랑 방산도 꼽히기 네. 때문에 같은 결에서 강관, 피팅 밸브 쪽으로도 한번 유효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저희는 오늘 원전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의체를 구축했다라는 소식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이 안에는 조선이랑 알래스카 관세뿐만 아니라 에너지 쪽도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SMR부터 원전 산업까지 전반에 걸쳐서 얘기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방산, 조선, 그 다음은 또 원전이 가지 않을까. 두산 에너빌리티 경우에는 막 관심을 받다가 또 약간 주춤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원전.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받다가 주춤할 때 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힘 좋게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 매수해서 더 갈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좀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올라가는 종목 따라갔다가 한 5%만 빠져도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지금 조정을 받고 가격이 더 이상 안 무너지는 선에서 횡보하는 종목군들. 지금 두산 엘러빌리티가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확 나왔다가 눌린 다음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공략하기에는 더 유리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원전은 저는 오히려 조선과는 좀 다르게 좀 중장기로 보셔도 지금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 이제 SMR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단기간에 원전 관련해서는 수익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확 티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저는 지켜볼 수 있는 섹터는 또 조선 방산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원전 쪽은 좀 중장기로 보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뭔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네. 측면에서 그렇다면 SMR을 좀 눈여겨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그 대장인 두산에너빌리티를 관심주로 보면 좋을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봐야 되는 거고 네. 마치 이런 거예요. 반도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뭐 BHI 이런 종목 보시죠? 네, BHI나 저는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요? 이게 현대건설이 많은 네. 분들이 뭐 건설, 부동산 이쪽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원전과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이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업인 홀텍과 이제 SMR 300 상용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현대건설은 사실 많이 소외가 됐었고 그동안 많이 못 올랐었고 최근에 사고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은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BHI 같은 경우는 이게 SMR 설비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여기 또 LNG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해서 이 LNG 사업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BHI는 알래스카랑 또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뭐 SMR의 대장격이기도 하지만 지금 알래스카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BHI가 또 조선과 같이 또 더블 모멘텀이 있는 원전주라는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저희가 원전 관련해서도 빠르게 또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바이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어쩌면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알고리즘인고 하니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성되면 주식시장 자체는 또 위험 자산 시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어떤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채권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고 채권을 막 매수하다 보면 채권 금리가 또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을 노린 거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바이오를 좀 노려봐야 되지 않나. 근데 때마침 바이오가 호재가 많아요. 셀트리온은 FDA 허가 건도 있고요.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SC 드디어 미국과 유럽에 또 신청서를 냈다라는 전문도 들었습니다. 바이오는 포트폴리오에 좀 꾸준히 담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올해 계속 보셔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예. 그다음에 국채금리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보통 이제 경기를 나타내는 금리예요. 그리고 2년물이 정책을 나타내는 금리인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게 금리 인하로 이어진다라는 것보다는 경기의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는 경기를 타는 그런 게 아니라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럼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왔을 때 경기와 경기 민감주보다는 좀 덜 동떨어져 있는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우린 몰라요. 그죠. 근데 국채 금리의 하락은 분명한 것은 경기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경기 민감주 시크릿컬 업종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주들이 맞겠네. 그래서 미국장 하락할 때도 바이오주들이 버텼던 선방했죠. 이유가 예.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0년물 국채가 금리가 내려가면은 바이오주들은 선방하는 모습들이 미국장에서 완벽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분간 채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가 진짜로 그걸 의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이오 쪽으로 당분간 계속 좋은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는 우리 이조훈 부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 얼마 때부터 얘기를 했었죠? 70만 원대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 70만 원이었는데 한 130만 원이었나요? 150만 원까지 본다고 네, 하셨어요. 130만 원. 예. 네,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네. 110만 원 선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산발을 관심주로 두고 계세요? 아니면 조금 마음 바뀌셨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반도체 보면 삼성전자, 헤닉스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서 다른 걸 보듯이 바이오 보면 일단 CDMO 대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랑 알테오젠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은 결국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진펜트라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얼마나 버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골질환 치료제 아까 말씀하신 데노수맙 FDA 허가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테르카제 지금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이번에 망막 혈관 질환 이중항체 관련돼서 특허 출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키트루다 이후에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업들은 계속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는 이제는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 기술 이전으로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약간 인덱스격으로 보되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그 진펜트라 미국 매출을 한번 지켜보면서 또 알테오젠의 성장성도 눈여겨보자라고 저희 추려드렸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대응해 보시고요.
자, 끝으로는 좀 중국 얘기인데 중국은 지금까지는 다 알려진 재료였다면 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어요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중국입니다. 네. 사실 중국 하면 또 새로울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한알령 이슈로 점화가 됐었는데 보니까 어제장에서는 왕이 외교부 장관이 또 이번 달에 국내 방한하는 게 사실상 무산된 걸로 파악됐다라는 기사가 다수 나오기도 했고요. 물론 어제부터 중국 양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우리가 알겠지만 중국 관련해서는 그냥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어디 중간 지점에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새로운 이슈를 접근을 하신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중국 관련주 뭐 많습니다. 소비주들 많지만 지금 엔터 쪽을 특별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엔터 중에서도 재밌는 게 지금 SM 같은 경우가 예. 중국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M이요? 예, 이미 거의 한알령 해제된 것처럼 뭔가 지금 텐센트와 함께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카오가 그동안 뭐 말들이 많았어요.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지분 계열사랑 지분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한알령 해제가 안 되더라도 지금 카카오 그룹주 안에는 이미 텐센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SM은 카카오가 이제 인수를 했고 디어유 같은 경우도 SM의 자회사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막시모라고 해서 텐센트 자회사가 네. 지분을 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카카오 엔터는 지금 텐센트가 지분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SM은 카카오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노이즈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중국 입장에서는 텐센트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업이거든요. 그럼 그 기업이 지금 SM이라던가 디어유라던가 이런 기업들과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잘 돼야 텐센트 입장에서는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텐센트는 중국과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죠. 그럼 이거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물론 YG라던가 JYP라던가 하이브라던가 다 좋지만 SM이 지금 저는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중국에서도 이런 텐센트 쪽과 뭔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SM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오히려 디어유를 직접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디어유예요. 아니, 네, 이거 왜냐면 페이크인데. 네, SM이랑 카카오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디어유 얘기하려고 지금 왜냐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저거 왜 얘기하는 거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텐센트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카카오라던가 SM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디어유를 통해서 뭘 할 거냐? 그럼 디어유가 이제 그 아티스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텐센트 뮤직 플랫폼에다가 지금 인앱 형태로 지금 이 서비스를 도입을 시키려고 지금 콜라보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SM은 지금 중국에 이미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벤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디어유가 지금 SM과 함께 이 한알령 수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는 뭐 QQ라던가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뭐 우리나라 인구들 사용자 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그죠. 거기는 정말 숫자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디어유가 이런 인앱 형태로 버블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한알령 해제가 만약에 진짜로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접근을 해서 계속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그 전략 시계열을 어떻게 좀 삼아 볼까요? 네, 지금도 뭐 사실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상장했을 때 최고가 99,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처음 상장했을 때 좀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논란을 지금 어느 정도 잠재웠고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그러네요.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특히나 어제 이 밑꼬리는 굉장히 좀 힘이 좋네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 예, 만약에 한알령 해제가 진짜로 된다 그러면 이런 디어유 같은 종목의 성장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한령 해제가 되지 않아도 텐센트가 또 주주로 지분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선방을 해줄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카카오, SM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디어유 어쩌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린 이 안에서 엔터도 보지만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디어유를 좀 챙겨보면 어떨까라는 또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아, 우리 이종호 부장님은 매주 뵙는데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많이 고민해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